범죄의 시작은 개인의 이기심에서부터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정함과 공평하게 만들어진 규칙을 어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곧 타인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벌어지는 것들이지만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그러는 동시에 타인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범죄들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경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범죄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9년 3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트레이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드라 칸투라고 하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종 당일 산드라의 행적으로는요,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친구 집에 놀러 간다라는 말을 한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딸이 돌아오지 않자 오후 8시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산드라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던 경찰은요, 산드라가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영상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이 경찰과 FBI의 합동 수사로 확대가 되면서요, 앰버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 이 산드라가 찍힌 CCTV의 영상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순찰대가 수색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헬기를 띄워서 인근 지역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는 22,000달러의 포상금을 걸기도 했지만요, 결국 산드라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게 돼요. 초기 수사에서 이 경찰이 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남성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충분히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동이 실종됐고 그 피해 대상이 여성이다, 여자아이다. 그러면은 남성 성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남자를 용의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남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혐의점이 있는 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한 여성이 자신이 의문스러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쪽지가 사라진 자신의 딸의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울먹이는 말로 경찰서를 찾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산드라와 산드라 친구의 엄마예요. 친구의 엄마입니다. 학교에 교사로 일하던 28살의 멜리사 허커비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산드라와는 같은 주택 단지에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드라의 친한 친구 엄마이기도 했고요. 이 쪽지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산드라는 도난당한 여행 가방 안에 담겨진 채 물에 빠뜨려 버렸다 라고 쓰여 있는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정말로 이 일이 벌어져요. 산드라의 집 근처에 이제 농업용 용수로 쓰이는 연못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던 농부가 발견을 했는데, 물에 빠져 있는 여행용 가방을 정말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가방을 열어보니 그 가방 안에는 죽은 여자아이가 있었고 신원을 조회해서 실종되었던 산드라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멜리사가 찾아서 그 경찰에게 보여줬던 쪽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산드라의 시신을 부검을 했습니다. 아이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어요. 이해하기가 좀 힘든 사건일 수가 있는데, 8살짜리 여자아이가 유괴된 뒤에 약물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이 여행용 가방이
버려진 장소를 중심으로 산드라의 집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의 주인은요, 발견된 쪽지를 경찰에게 전달해 주었던 멜리사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이 멜리사라고 하는 여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멜리사의 말로는 자신은 산드라의 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이고 산드라를 직접 자주 데리고 놀아준 적도 있다,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고요. 자신은 목사의 손녀이기 때문에 살인을 할 리가 절대 없고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범죄학을 공부한 경력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드라를 담고 있던 그 가방의 주인은 이 여성의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쪽지 내용대로 이 가방은 자신이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 멜리사라고 하는 여성에게 누명을 쓰게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멜리사의 말을 모두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경찰이 멜리사가 의심이 드니까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멜리사에게는 이전에 몇 건의 범죄 이력이 있었어요. 자기 딸의 다른 친구에게 자신이 그동안 복용하고 있던 조울증 약을 물에 타서 몰래 먹인 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 피해 아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자 증상이 드러나니까 아이 부모님이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이상한 약을 먹은 것 같다라고. 그래서 멜리사가 경찰에 출두하고 조사를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라면서 부인했고 이때 이 사건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뒤 산드라가 실종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같은 조울증 약을 똑같은 방식으로 타먹인 적이 있었어요. 이 2번의 사건이 있었던 건데 이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멜리사가 맞아요. 목격자의 결정적인 제보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산드라가 실종되던 그날 연못에서 멜리사가 급하게 차를 몰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경찰은 이 제보를 토대로 시간과 장소별 CCTV를 모두 확인했더니 한 교회로 들어가는 장면이 최종적으로 찍혔던 거예요. 이 교회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교회였습니다. 경찰이 이곳에 가봤죠. 그랬더니 이곳에 방문객 명단을 적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멜리사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멜리사라는 여성의 필적이겠죠, 그거는. 근데 경찰에게 이 여성이 애초에 먼저 주었던 그 단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발견된 쪽지에 써 있는 필적과 일치했어요. 멜리사는 그 편지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작한 증거로 제출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당시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이 교회에서 몇 가지 증거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바로 알코올이 묻은 수건과 롤링핀의 발견이었어요. 이게 롤링핀인데요. 이거 밀가루 반죽을 밀 때 쓰는 물건이죠. 여기에서 산드라의 부검 당시에 검출되었던 그 정신안정제 성분과 동일한 것이 이 롤링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롤링핀의 끝 부분에서는요, 산드라와 동일한 DNA가 검출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멜리사는 이곳에서 산드라를 성폭행한 뒤에 살해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산드라 칸투를 살해한 멜리사 허버키의 범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실종 당일 멜리사가 딸의 친구인 산드라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태운 뒤 자신의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간 겁니다. 멜리사는 그곳에서 산드라에게
이전에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물에 약을 타서 먹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게 한 뒤에 롤링핀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알코올을 적신 수건으로 산드라의 입과 코를 막아서 질식사시킵니다. 살해한 거죠, 여기서. 그리고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에 근처 연못에 유기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행용 가방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한 뒤에, 경찰이 어머니에게 조사를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뒤에 거짓 쪽지를 직접 준비해서 이것을 경찰에 가져다 주면서 자신을 유괴 사건의 단서를 제보한 제보자로 위장을 했던 거죠. 사건이 이렇게 전말이 드러났고 결국 해결됐어요. 검거됐으니까요. 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건에. 멜리사는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인 그 쪽지를 만들어서 경찰에 가져다 주면서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을 만들어냈죠. 그런 행동들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경찰이 왔을 때 모른다,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뭐 다른 곳에 있었다, 거짓으로 둘러대도 됐지만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조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신감정을 통해서 멜리사는 아동 성애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여성이면서 같은 여자 아이를 납치해서 강간 살해를 했던 점, 이걸 봤을 때도 멜리사 스스로도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자세한 동기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돼요. 사건의 종료로 그동안 보고가 되지 않았던 이 멜리사에 관한 수사 내용들은요,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왜 비슷한 또래의 딸을 두고 있는 학교 교사인 엄마가 이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에는요, 평소에 이 멜리사라고 하는 여성이 겪고 있던 정신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리사가 평소에 병을 하나 앓고 있었는데요. 먼차우센이라고 하는 증후군이에요. 이게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증후군입니다. 자신이 아픈 사람이다라는 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이거를 먼차우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과보호로 인해서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 회피를 위해서, 또는 자기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상처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멜리사는 자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뒤에 동정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도 평소에 자해를 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산드라가 실종되고 다음 날에 그 FBI와 경찰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조작한 쪽지를 보여준 이런 행동도요, 사건의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남은 의문점은, 멜리사는 왜 산드라를 죽여야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해도 살인까지 하는 것은 좀 도를 지나친 발상으로 보여지거든요. 평소에 비정상적인 질투심으로 이제 남편도 잃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경력이 있습니다. 멜리사에게는 자신의 딸이 전부였을 거예요. 남자들에게 버려졌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과 산드라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딸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딸에 대한 소유 욕구로 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드라라고 하는 아이는 자신의 딸과 친하게 지내니까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딸과 이 산드라를
분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던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확실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유괴 전에 주변인들에게 약을 먹였던 이유도요. 이게 프로파일러들에 의해서 분석이 됐는데 이것을 중요한 날을 위한 사전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최종 목표인 산드라를 죽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약물을 사용해야 되고 이 약물을 사용할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미리 연습을 했던 거죠. 경찰은 멜리사 허버키를 아동 납치와 강간 1급 살인죄로 체포를 했고요. 멜리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멜리사 허버키의 범죄를 두고요, 범죄학자들이 아동 성애 욕구를 오랫동안 참아왔다가 결국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먼차우센 증후군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주변에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벌이는 행동들이 어떤 유아기적인 성향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악화되면서 자신의 딸을 빼앗아간 이 산드라를 자신과 동급의 위치에 놓고 경쟁을 하고 있던 도중에 결국 살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성폭행을 했던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나랑 동급의 여성에게서 경쟁을 하면서 결국 살인을 통해 승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 상대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확인 사살 같은 개념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원인은 멜리사라고 하는 여성의 정신병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사건으로, 자신은 늘 주변에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고, 이게 딸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딸의 친구인 어린아이를 살해하면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으려고 했던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산드라 칸투 유괴살인 사건이었습니다.